그다음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수 설비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자, 다음으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 VR이 100V가 되고요. VL이 173V가 될 것이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RL 직렬 회로다라고 얘기했어요. L 직렬 회로다. 자, 이때 R 양단 사이에 걸려진 단자 전압이 VR이 10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L 양단자 사이에 걸려진 단자 전압 VL이 173V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선 전압이, 자, 이게 회로 전압이 다음과 같이 걸렸을 때 리액턴스 양단에 걸려진 전압의 순식값은, 자, 이 전압의 순식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73V는 무슨 값이에요? 자, 우리가 교류를 표현할 때는 순식값, 실효값, 평균값, 최대값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값은 뭐다? 실효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유효하게 쓰는 값. 그래서 특별한 언급 없이 전압은 몇 볼트입니다.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실효값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실효값이에요. 일단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식값을 표현할 때, 자, 순식값을 표현할 때는 최대값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차다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인파 앞에 있는 값이 뭐다?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실효값이다 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173 루트 2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전부 다 보기가 173 루트 2 사인 오메가 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포인트는 바로 이 위상차 값을 구해봐라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바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위상입니다. 전류의 위상. 자, 그러면 전류의 위상은 어떻게 구해요? 전류의 위상은 아크탄젠트. 자, 아크탄젠트 R분의 XL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소자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도 리액턴스 XL 값이 되겠죠. 물론 유도 리액턴스 앞에는 허수 J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로에 인가된 임피단스 값은 얼마가 돼요? 임피단스는 R 플러스 JXL 값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복소 평면으로 도시하게 되면, 자, 여기는 실수축, 허수축이 돼요. 자, 실수 저항값이 R이고요. 허수 저항값이 얼마가 된다? XL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해 주게 되면은 이때 R과 XL의 합성 성분의 크기를 임피던스라고 그랬고 이 사이에 나오는 각도를 부하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빗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루트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될 것이고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 될 것이고 각도는 어떻게 구해요? 자, 각도는 자, 이렇게 제가 그리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말 그대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로부터 탄젠트만 넘겨주고 여기 세타만 남겨주고 탄젠트 항을 넘기게 되면 아크탄젠트가 됩니다. 그래서 각도는 아크탄젠트 R분의 XL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류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전류값은 회로에 걸려진 임피단스 분의
전압이 되는데요. 항상 우리가 전류의 위상을 구할 때 또는 회로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인가되는 전압을 기준 벡터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기준 벡터라는 건 뭐예요? 전압의 위상을 0도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레퍼런스화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Z값은요. Z값은 루트 R자승 플러스 XL의 자승이 되고 위상차는 아크탄젠트 R분의 XL이 됩니다. 자, 전압은 V 각도 0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개의 극형식의 나누기는 각도의 빼기다 이런 얘기예요. 두 극형식의 곱하기는 각도의 더하기고 극형식의 나누기는 각도의 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루트 R자승 플러스 XL의 자승분의 V가 되고요. 각도는요 0도에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R분의 XL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자, R과 L이 직렬로 접속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직렬 접속 시에는 뭐가 일정합니까?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R 곱하기 I는 VR이 되고요. 그리고 I 곱하기 XL 값은 VL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류 곱하기 저항은 저항의 단자 전압. 리액턴스 곱하기 전류는 코일에 걸려진 단자 전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여기서 말하는 각도 값을 한번 구해보자. 빼기 생략할게요. 아크탄젠트 R분의 XL 값을 구하는데 자, 여기서 분모 분자에 전류 값을 곱해줘봤자 어차피 R을 통과하는 전류나 X를 통과하는 전류나 모두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두 개가 약분시킬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작성해도 원함수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크탄젠트 VR분의 VL이다 라고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아크탄젠트 VR은 100V, VL은 173V. 자, 173V라는 거는 100 루트 3이 되는 거죠. 루트 3에 1.732가 되니까요. 그래서 100 약분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아크탄젠트 루트 3이 돼가지고 세타각은 60도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빠졌네요. 요거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L이다. 자, 이렇게 시작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전류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요. 전류가 가지고 있는 위상.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전류는 I 각도. 자, 이게 마이너스 값 있죠? 지상 60도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리액턴스 양단에 걸려진 순식값 전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VL 값은요. VL 값은 어떻게 된다? I 곱하기 JXL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I의 위상은 얼마였어요? I 각도 위상은 마이너스 60도 곱하기 XL 각도. 자, J라는 거는 우리가 90도를 앞서 나가게 한다는 오퍼레이터, 연산자가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A는 120도를 앞서게 하는 연산자가 되고요. 허수 J는 90도를 앞서 나가게 하는 연산자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J는 90도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I, XL, 각도. 자, 극형식의 곱하기는 뭐를 한다? 각도의 더하기다. 그럼 마이너스 60 더하기 90 하게 되면 30도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I 곱하기 XL 값이 얼마였다? 173이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무슨 값? 실효값이다 라고도 얘기했었죠.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답은 173 루트 2. 자, 최대값이죠. 사인 오메가 t의 각도면 또 플러스 30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본 문제는 우리가 기존 기출문제로 따지게 되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은요, 이런 식이 되는 시험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찍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시험 문제가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뭐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연산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우리 기사 정도 응시를 할 것 같다. 그러면 이 8번 문제 가져가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를 준비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전략상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8번 문제는 우리 기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로의 단자 전압이 다음과 같다. 자, 사인 오메가 t는 기본파, 사인 3오메가 t는 3고조파 전압이죠. 자, 이런 외형파가 들어왔습니다. 자, 전압 강화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회로의 역률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네요. 자, 우리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그리고 역률을 퍼센트 게이지 100분율로 가져가기 위해서 앞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이 피상전력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피상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의 곱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의 곱이다. 그렇다면 자, 여기 2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전압이. 그럼 이것도 기호를 제가 라지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지로. 그렇다면 두 번째, 전압에 대한 실효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앞에서도 얘기했죠. 각 성분의 실효값 제곱의 합에 다시 루트를 취한 값이다. 그래서 루트 얼마요? 루트 2분의 20의 제곱, 전체 제곱이죠. 전체 제곱 더하기 루트 2분의 10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쓰게 되면요. 루트, 자, 요거 제곱하게 되면 2분의 20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도 2분의 10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또 묶여요. 그러면 2분의 1 가로 열고 2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거 얼마입니까? 20의 제곱은 400이고요. 10의 제곱은 100이 되겠죠. 따라서 얼마? 루트, 자, 요거 500이니까 500 나누기 2는 크게 쓸 필요도 없겠네요. 그럼 얼마가 된다? 250V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본 문제에서 전류값을 보니까요. 자, 전류는 자, 요거 3오메가-t가 3 빠지는 겁니다. 요거 빠지는 거예요. 10사인 오메가-t 기본파가 되는 거고 20사인 3오메가-t 요게 3고조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를 보니까 10과 20이에요. 천압을 보니까 20과 10 서로 어때요? 자, 전류에 대한 실효값 이거 쓸 필요가 없지만 한번 쓸까요? 그래도 자, 전류에 대한 실효값은 루트 기본파의 실효값 루트 2분의 10의 제곱 더하기 3고조파 전류의 실효값 루트 2분의 20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값이 얼마가 만들어진다? 250A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하나 빠졌네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여기 500이고 1을 아니고 250인데 이 루트라는 모자를 제거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루트 250 여기도 루트 250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피상전력을 구할 때는 루트 250 곱하기 루트 250이니까 얼마요? 250VA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상전력 하나 끝났고요. 이제 네 번째 유효전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전력이라는 거는 각 성분의 유효전력의 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전압과 전류 모두 기본파와 3구조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파와 3구조파. 그래서 기본파 전력 더하기 3구조파의 전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유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가 돼요. 근데 여기서 VI는 무슨 값이에요? VI는 실효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20 사인, 20은 무슨 값?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바꿔서 우리가 유효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긴 귀찮다. 그래서 제가 공식을 변환시켰죠. 어떻게 해요?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이요. 전류도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전류의 최대값이요. 곱하기 사인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다. 그럼 루트 2를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 전압의 최대값, 전류의 최대값,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유효 전력을 각각 구하게 되면요. 자, 기본파 유효 전력 2분의 1 곱하기 전압과 전류의 최대값 각각 얼마입니까? 문제를 보세요. 전압의 최대값은 20, 전류의 최대값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압의 최대값 20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 10 곱하기 사인. 자, 세타는 뭐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우리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기본파나 상고조파, 전압이나 전류, 위상차 표현 됐어요? 안 됐어요? 전부 다 0도예요. 오메가 t 뒤에 각도 없잖아요. 전부 다 0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제로가 된다. 물론 기본파뿐만 아니라 삼고조파 성분도 위상차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제로는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하기 3구조파 성분. 자, 이거 색깔 표시 다시 다르게 할까요? 3구조파 성분은 2분의 1 곱하기 자, 전압의 최대값은 10이죠. 여기는 10 곱하기 전류의 최대값 10 곱하기 사인 0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앞에 2하고 10하고 약분되면 10이니까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0 더하기 여기도 100이니까 100 얼마요? 200와트가 되는 걸 아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률은 자 100분을 지울게요.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그래서 피상전력은 앞에서 250이라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유효전력은 2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주게 되면 얼마? 0.8. 다시 말해 80%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이 정답이죠. 급하게 자료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 답에서 오답 체크가 되는 거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 기사시험이나 산업기사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 9번 속에서 3개의 문제가 섞여 있어요. 바로 뭡니까? 자, 외형파에 따른 실효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저희 대표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자, 우리 외형파를 가지고 있는 전압과 전류에 대한 유효 전력을 구해봐라 라는 독립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피상전력까지 구해서 역률을 구하는 문제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기억해줘라 라는 개념으로 제가 9번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비정형파 교류, 다시 말해 외형파에 따른 피상전력, 유효전력, 역률 이 세 가지를 모두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 있어서 직류 전압이 5V를 자, 시간이 0초에서 인가하였더니 아래와 같았다. 이 회로의 저항을 처음 값의 2배로 하게 되면 시정수. 자, 시정수. 자, 시정수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를 기억해라. 자, 시정수 타우는요, 회로적으로 봤었을 때 RL 회로가 있고 RC 회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RL 회로의 시정수 타우 값은 얼마가 돼요?
R분의 L이 됩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시정수 타우는 이 R과 L 분수로 되어 있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시험에 가면은 이게 R분의 L인지 또는 L분의 R인지 상당히 헷갈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제가 팁을 드린 게 뭐였어요? 팁을 드린 게. 자,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라는 공식에서 자, 단위에 대한 차원으로 쓰게 되면은 볼테이지는 L의 단위 헨리 곱하기 세크분의 암페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단위 차원으로 한번 넘긴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헨리라는 거는 자, 헨리라는 거는 올라가게 되니까 볼트 세크 내려가니까 암페어다. 자, 그럼 옴의 공식에서 암페어분의 볼트는 바로 뭐가 돼요? 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옴세크다. 다시 말해 결론은 뭐다? 인덕턴스라는 거는 시간의 변화는 저항값이다. 시간의 저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저항과 저항을 나누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시간의 상수, 시간의 정수인 시정수 세크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C는 어떻게 돼요? RC는 요것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나 쉬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RC 값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문제는 이 시정수 값에 대해서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저항의 크기를 2배 증가시켰다. 저항의 크기를 2배 증가시키게 되면 당연히 시정수 타우는 2배만큼 감소하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는 바로 이 시정수 값이 얼마냐라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도현상에서요. 우리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과도현상에서 만들어지는 파형은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RL 직렬효율에서 자, 직류바이어스까지 그릴까요? 그냥 그리게 됐네요. 자,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은 어떻게 된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제로 암페어에서 시간이 0초일 때 스위치를 닫았기 때문에 점층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과도가 끝나게 되면 파형은 안정이 될 것이고 안정이 되는 순간 자,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에서는 2분의 1 Li 자승이라는 자기적인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를 개방하게 되면 전류가 바로 0A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코일에 저장됐던 에너지만큼 더 방전되다가 끝나지겠죠. 그래서 전류는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전류가 상승하는 지수 상승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에 대해서 안정화되는 시간이 있고요. 스위치를 개방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지수 감쇄 함수에 대한 형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1번 파형, 2번 파형, 3번 파형이고 안정화됐을 때의 상수값을 K라고 하자. 그렇다면 2번 파형은 어떤 꼴이에요? 2번 펑션은 자, 시간에 의한 펑션, 함수다 이런 얘기죠. 그냥 K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K로 일정하다. 자, 세 번째 지수 감쇄 함수는 어떻게 돼요? K2의 PT꼴이다. 단 조건이 있어요. P는 반드시 0보다 작아야 한다. 자, P는 0보다 작아야 이렇게 감쇄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P값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특성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성근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파형은 어떻게 돼요? 1번 파형은 2번 파형에서 1번 파형을 빼줘야 2번 파형에서 1번 파형을 빼줘야 이와 같이 상승 그래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두 개를 빼주는데 K로 묶으면요. K로 묶어주게 되면 K 가로 열고 1-2의 PT꼴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특성근값은 얼마가 되냐? 자, 특성근값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RL과
RC가 있어요. 그렇다면 RC 값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RC분의 1 됩니다. 그 다음에 RL 직렬효율의 특성근 값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L분의 R 값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실 게 뭐가 있냐? 보실 게. 자, RC가 뭐예요? RC가 시정수 타우예요. 그리고 RL 직렬효율의 시정수는 R분의 L이죠. 근데 특성근을 보니까 L분의 R이에요. RC는 RC분의 1이에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특성근은 시정수의 여기다. 근데 앞에 뭐가 살아있다? 마이너스가 살아있기 때문에 RL 직렬효율의 특성근은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타우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함수꼴을 보니까 K 가로 열고 1-2의 PT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함수만 보더라도 아, 이건 지수 상승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파이 형태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여기 모양 잘 보세요. 원래는 얘가 어떤 형태로 띄어야 된다고요? 2의 PT꼴 이렇게 띄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 T를 빼버리고 나면은 자, 다시 P의 역수값이 시정수였죠. 근데 마이너스 보가 빠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를 빼고 특성근의 분모에 있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시정수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L 직렬효율의 시정수 값이 얼마?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던 거예요. 이게 원함수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다? 저항값을 2배로 했다. 저항값을 2배 증가시켰다. 그럼 당연히 시정수 값도 2배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럼 마이너스 3승은 밀이니까요. 10ms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과도현상에 대한 문제. 과도현상의 문제는 우리가 특성근과 시정수 그리고 파형에 대한 형태까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푸실 수가 있는데 여기선 제가 한 번 더 꽈서 우리가 이 특성근을 통해 시정수를 찾고 그리고 거기서 저항값을 변화를 줬을 때 시정수는 얼마로 변화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 제가 한번 추가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단자 전압이 220V인 15kW에 삼상 대칭 부하에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2옴일 때 부하가 디진 역률 60%라고 하게 되면 선전류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부하가 부하 전력이 15kW예요. 자, 와트라는 거는 유효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삼상 유효 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V하고 I는요, 우선 시료값이고요. 이때 V는 성간전압, I는 선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간전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단자전압이다. 부하 단자전압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I는 선전류인데 같은 말로 부하전류다라는 말도 있어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바로 전류값이에요. 그래서 전류를 구하게 되면은 전류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P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대입할게요. 루트 3 곱하기 전압 220V 곱하기 역률 60%니까 0.6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은 15kW니까요. 15 곱하기 kg 10의 3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기를 눌러주게 되면 65.61A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본 문제를 보니까요. 선전류가 이런 스칼라 값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실수와 허수로 나와 있는 복소수에 대한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럼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복소평면 영역에서
실수 영역과 허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복소평면 영역에서 전류의 크기는 65.61A가 되는데 이때 부하는 뒤진 역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뒤진 역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0도가 레퍼런스, 기준이 되는 거죠. 참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부터 역률각 60%만큼 뒤져지는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전류의 크기가 65.61A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바로 역률각 또는 부하각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실수 성분의 전류와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효 전류와 허수 성분. 자, 허수 성분의 전류, 무효 전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A, B, C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해서 빗변분의 밑변이다. 그럼 이로부터 높이 B는 C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밑변 A는 C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의 직각삼각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직각삼각형이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유효분 전류는 밑변에 해당하는 자, 코사인 코너를 도는 여기 세타각으로 코너를 도는 밑변 A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유효분 전류는 우리가 IR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얘는 I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높이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무효분 전류 IX는 우선 마이너스 J값이죠. 마이너스 허수값의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다. 자, 높이 B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전류 성분은 실수 성분과 허수 성분을 더하시면 되는 건데 어차피 I 값이 공통인자죠. 그러니까 I 가로 열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전류의 크기는 65.61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역률이 60%, 즉 0.6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효율은 얼마가 돼요? 역률이 60%면 사인은 80%가 되죠. 그러니까 0.8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눌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이 계산기로 눌러주게 되면은 자, 39.36 마이너스 J에 52.48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2차 실기 때까지 저희가 계속 나오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사나 산업기사를 응시하시는 수험생분이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자, 기억만 해서 안 돼요. 이거 내용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